자, 1번. 다음 두 수의 대소를 비교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지수와 로그를 대소를 비교할 때는 지수로 고쳐서 우리가 밑이 1보다 크면 지수가 큰 쪽이 크고요. 밑이 1보다 작으면 지수가 작은 쪽이 큰 거죠. 왜냐하면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였고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니까. 자, 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번 두 수를 모두 어떻게 해요? 지수로 고쳐보겠습니다. 자, 3의 세제곱인데 4제곱근은 분모를 만들죠. 지수에서 4분의 3제곱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와 있는 세제곱근의 3의 4제곱은 3의 3분의 4제곱이 되죠. 자, 지수가 밑이 1보다 크니까 지수가 큰 쪽이 클 테니까 얘가 큰 거죠. 그래서 따라서 누가 크다고 해야 될까요? 4제곱근 3의 세제곱보다는 세제곱근 3의 4제곱이 크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얘는요, 루트죠, 루트. 루트는 2분의 1제곱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에 2분의 3제곱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애는 2분의 1의 그냥 제곱이죠. 자,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어떻습니까? 지수가 작은 애가 큰 거죠. 그래서 원래 걸로 적어줘야 됩니다. 원래 문제에 나와 있는 걸로 확인해 보면 루트 2분의 1의 세제곱이 더 큰 거겠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3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밑이 4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진수가 큰 것이 더 큰 수입니다. 왜냐하면 로그 함수도 1이 밑이 1보다 크면 증가 함수니까. 그죠?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로그 4의 12보다는 로그 4의 25가 더 큰 거죠. 그 다음 4번. 자, 밑이 1보다 작은 로그죠. 그러면 진수가 작은 것이 큽니다. 자, 5분의 11과 2분의 5는 누가 크죠? 2분의 5가 큽니다. 그래서 2분의 5, 진수가 2분의 5인 로그보다 진수가 더 작은 5분의 11쪽이 훨씬 더 큰 수가 되겠죠.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번.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1번은 지수함수고요. 2번은 로그함수인데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면 단박에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밑이 1보다 작으니까 감소함수죠. 그리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는요. 0을 대입하면 얼마 나옵니까? 4분의 1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4분의 1 아주 밑으로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올라가는 감소하는 지수 함수가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범위가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2, 여기에 2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 감소함수니까 마이너스 2에서 최대값이 나올 거고 x가 2일 때 최소값이 나온다는 거 바로 확인되죠. 그래서 지수 함수뿐만 아니라 로그 함수도 기본형입니다. 우리가 평행 이동만 한 그런 기본꼴이죠. 이런 기본꼴에서의 최대 최소는 주어진 정의역의 양 끝 x 값을 대입하면 최대 최소가 바로 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x에 얼마를 대입해야 되죠? 마이너스 2를 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2 플러스 2 하면 2분의 1의 0제곱이니까 1이 되겠죠. 그 다음 최소값은 x에 얼마를 대입해야 되나요? 2를 대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4제곱이니까 2의 4제곱은 16이니까 16분의 1하고 최소값이 구해지겠습니다. 자,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대 최소가 나온다. 자, 로그 함수 얘는 밑이 어떻습니까? 밑이 3이죠. 밑 3.
3은 1보다 큰 수입니다. 그래서 증가 함수가 되겠죠.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 로그 함수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니까 원래는 1,0을 지나는 로그 함수 그래프인데 얘를 아래로 1만큼 내린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습니다. 그지? 이때 3에서 9죠. 3에서 9. 그럼 여기가 3일 거예요. 왜? 3을 대입하면 0이 되니까. 자, 3을 대입하면 로그 3의 3은 1이죠. 1 빼기 1은 0이니까 여기 3,0을 지납니다. 그 다음 여기에 9가 있겠죠. 9를 대입한 거. 그러면 3일 때 최소, 9일 때 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3일 때, 왜냐하면 증가함수니까 그래요. x가 3일 때 최대값은, 최소값이죠. x가 3일 때 최소값은 x에 3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0이 나오죠. 그 다음 x가 9일 때 최대값이 나오겠는데 그 최대값은 9를 대입해 봅시다. 그럼 적어서 계산할까요? 3의 9 빼기 1인데 얘가 이거 얼마죠? 3의 제곱이죠. 그러면 2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1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그랬습니다. 자, 1번. 지수 함수죠. 지수 방정식이죠. 지수 방정식. 죄송합니다. 지수 방정식인데 2의 x-1제곱이고요. 여기 128도 2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128은 2의 7제곱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수끼리 같아야 성립하겠죠. 따라서 x가 얼마가 되는 건가요? 8이라는 값이 해로 구해지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좌변은 4분의 3의 x제곱으로 그대로 두시고요. 우변을 3분의 4인데 얘를 4분의 3으로 우리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럼 역수를 했으니까 지수의 부호가 바뀌어야겠죠. 그죠? 지수의 부호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수끼리 우리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밑이 같으니까 지수가 같아야 되죠. 그러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과 1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하고 4번은 로그 방정식이죠. 우리가 로그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풀 때는 밑조건과 진수조건을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걸 따지지 않고 그냥 풀게 되면 답이 틀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3번 진수조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밑은 2니까 되어 있죠. 그래서 x 플러스 2 진수인데 이 진수가 0보다 커야겠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큰 것만 해로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로그 2의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마이너스 1을 로그로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죠? 로그로 고쳐보면은 어떻게 되죠? 로그 2의 2분의 1 할 수 있죠. 그지? 그래야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1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진수끼리 비교를 해주시면 x 플러스 2는 2분의 1이다. 그럼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여기 만든 진수 조건 만족하나요? 네, 만족하죠. 그래서 얘가 해가 됩니다. 자, 아니면 바로 그냥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지수로 바꿔주셔도 되겠습니다.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x 플러스 2다 하면은 이렇게 생기식이 바로 나오게 되죠. 지수로 고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또 진수 조건 먼저 따져보겠습니다. 진수 조건은 x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되고요. x 마이너스 1도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진수 조건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요. 여기서 나오는 진수 조건은 1보다 크다죠. 그죠? 따라서 x가 1보다 크다라는 진수 조건이 만들어져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x가 1보다 큰 값만 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로그 밑이 10인 상용 로그입니다. 그럼 진수끼리 곱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러고 나면 진수 전개해 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죠. 안 해도 되겠네요. 그냥 이렇게 둘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지수로 고쳐 주셔도 되고요. 지수로 고치면 밑이 10이니까 10의 0제곱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럼 전개를 해주고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2 이렇게 되죠. 얘가 1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이 이항해서 2가 나옵니다. 따라서 x는 뭐가 될까요? 풀마 루트 2인데 루트 2만 해가 되는 거죠. 왜? x는 1보다 커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죠? 그냥 이 진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문제를 풀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는데 그렇게 해를 찾으시면 틀려버리게 되죠. 그래서 밑조건, 진수 조건은 반드시 따져줘야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4번.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그랬네요. 지수 부등식과 로그 부등식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밑을 같게 할 수 있죠.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단 밑을 같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는 2의 5제곱이죠. 그럼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비교를 할 겁니다. 지수끼리 비교를 하는데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니까 지수가 클 때 큰 값이니까 큰 쪽이 지수가 커야 되겠죠.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오더라라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x는 3보다 크다가 이 부등식의 해가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마찬가지로 밑을 같게 할 수 있죠. 81은 3의 4제곱이기 때문에 3분의 1의 4제곱이다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지수끼리 또 비교를 해야겠죠. 이렇게. 그러면 지수끼리 비교를 할 건데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부등호 방향이 어때야 됩니까? 반대가 돼야 되죠. 왜요? 감소함수니까. 감소함수일 때는 지수가 큰 쪽이 작은 값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지수가 작은 쪽이 큰 값이니까 여기 큰 것의 지수가 작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그럼 x는 2보다 작다가 이 부등식의 해가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 자, 로그 부등식입니다. 로그가 나타나면 반드시 진수 조건, 밑조건, 진수 조건을 반드시 따져주셔야겠습니다. 자, 일단 진수 조건부터 먼저 따지겠습니다. x 플러스 3이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해서 우리가 해를 찾아줘야 됩니다. 자, 로그 2 되어 있는데 여기 오른쪽 우변도 로그로 고쳐주시겠습니다. 자, x 플러스 3이고요. 2를 로그 2, 밑이 2인 로그를 만들면 여기에 뭐가 와야 될까요? 2의 제곱 4가 와야겠죠. 그럼 진수끼리 비교를 하는데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입니다.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자, 따라서 x가 어떻습니까? 1보다 작다가 나오죠. 그런데 x는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된다 그랬죠. 1보다 마이너스 3보다 큰 애들 중에서 1보다 작은 걸 골라야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해가 구해져야 되겠습니다. 헷갈리시면 이렇게 수직선 그어가지고 한번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3보다 크다, 1보다 작다. 그러면 3과 1 사이가 해가 되겠죠. 자, 다음 4번 보겠습니다. 로그 2분의 1이죠. 그러면 진수 조건 먼저 따져야겠습니다. x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진수. 자, 로그 2분의 1의 x인데요. 크거나 같다. 여기 우변도 로그 2분의 1 해주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2분의 1의 세제곱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8분의 1이 들어가 주시면 3이라는 값을 로그로 바꾼 게 되겠죠. 자, 그럼 진수끼리 비교를 해야 되는데 밑이 1보다 작으니까요.
2분의 1이죠. 밑이 1보다 작아요. 그러면 부등호 방향은 반대가 돼야 되죠.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해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x가 0보다 크다라는 진수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x는 0보다는 크고요. 8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로 해가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진수 조건, 밑 조건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밑이 1보다 크냐 작냐를 잘 따져서 부등호 방향을 또 결정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5번. 집합 A에 x, y라는 원소가 들어있는데 이 x, y는 뭐죠? 지수 함수 y는 A의 x제곱이라는 이 지수 함수의 x값, y값이죠. 결국 뭐냐면 이 A라는 집합은 이 지수 함수 위의 점들을 가지는 집합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m, n이라는 이 좌표 순서상 얘가 A의 원소가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항상 A의 원소인 것만을 보기 위해서 한번 골라보시오 그랬습니다. 자, m, n이라는 애가 A의 원소라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A의 m제곱은요 n이라는 것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죠? 이걸 만족해야 돼요. 자, 그럼 기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m 플러스 n, an 얘도요. 어떻게 돼야 되죠? 여기에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는 겁니다. 성립해야 되죠. 그래서 성립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에 mx 자리에 m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거죠. 여기 x에다가 m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얘는 뭐가 되죠? 여기 플러스 1은 어떻게? 곱하기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a 곱하기 am이죠. 그런데 am은 아까 뭐였습니까? 원래 n이었죠. 그래서 an이다 하고 구해지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이거? x에다가 n 플러스 1을 대입하고 y에다가 an을 대입한 것과 동일하죠. 그래서 기억은 성립하는 겁니다. 자, 다음 니은. 그래서 기억도 여기 원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니은 2m, n제곱입니다. 그러면 일단 x에다가 2m을 한번 대입해 보죠. 그렇다면 얘는요. 이 2는 바깥의 지수로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으로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죠. 그러고 나면 a의 m은 n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n으로 바뀌고 나면 n제곱이 됩니다. 그럼 x에 2m을 대입하면 y에 n제곱을 대입한 것과 같더라. 그래서 니은도 원소가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 디귿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m제곱을 이렇게 대입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수에 있는 지수의 지수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해결을 굳이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는 A에 M 곱하기 M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A에 M에 이렇게 해서 또 M 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얘를 N으로 바꾸면 N의 M제곱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에 여기 보면 3N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N과 n의 m제곱은 같다고 볼 수 없죠. 그죠? 그래서 디귿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되는 거고요. 얘도 되는 거였고 디귿은 안 된다. 자, 이제 마지막 리을 보겠습니다. x에다가 마이너스 m을 대입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수 있죠, 지수. 이 지수는 어떻게 바뀌는 거죠? a의 m분의 1, 즉 역수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지수의 마이너스는. 그럼 얘는요. A의 m이 n이었으니까 n분의 1이다 하고 나타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좌표도 A의 원소가 될 수 있겠네요. 아시겠죠? 어떻게 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좀 헷갈릴 거예요.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게 확인을 하나씩 확인을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6번. 함수 y는 2의 2x제곱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였더니 함수 y는
16 곱하기 2의 2x제곱 플러스 2분의 5 이런 그래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때 PQ의 값을 구해봐라. 그러면 여기 두 번째 그 평행이동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16은 2의 4제곱이죠. 그리고 2의 2x 플러스 2분의 5. 그렇다면 여기 밑이 같으니까 지수의 덧셈 꼴로 우리가 고쳐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를 평행이동을 확인하려면 반드시 x의 개수로 묶어서 괄호 처리를 반드시 해주셔야 평행이동이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보시죠. x 대신에 어떤 값을 대입한 것과 같죠? x 플러스 2를 대입한 것과 같죠. 그래서 따라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 다음 y축 방향으로는 2분의 5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p는 마이너스 2고요. q는 2분의 5라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로그 3의 x, 그래프 위의 점 A에 대하여 사각형 ABCD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다. 이때 D의 좌표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좌표를 하나씩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길이가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A의 Y좌표가 1이죠. Y좌표가. 그걸 이용해서 A의 좌표를 찾을 거예요. 자, 로그 3의 X가 1이 됐다는 얘기지. X에 어떤 값을 대입했는데 그 결과가 1이 나왔기 때문에 이 길이가 1이 되는 거죠. Y좌표가 1입니다. 따라서 X가 얼마가 돼야 되죠? 이때는 X가 3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A의 좌표는 3,1이고요. B의 좌표는 3,0이 됩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C의 좌표도 우리가 찾을 수 있죠. C의 좌표는 한 변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B가 3이니까 이 C는 4가 된다는 거, 4,0이 된다는 거 바로 찾을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D의 좌표는요. C에서 1만큼 위로 올라간 거죠. 한 변의 길이가 1이니까. 그래서 D는 4,1이다 하고 간단하게 찾아지게 되겠습니다. 자, 8번. 함수 y는 로그 a의 x 플러스 b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고 두 교점의 x좌표가 1과 2일 때 상수 ab의 값을 구하시오. 로그 함수의 역함수는 지수함수인데요. 로그 함수와 지수함수를 연립해서 우리가 방정식의 해를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함수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함수와 역함수는 예를 들어서요. 어떤 함수가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역함수 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는 거죠? y는 x라는 그래프에 y는 x에 대칭을 해서 그래프를 우리가 만들게 되죠. 이렇게. 그죠? 대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교점을 확인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fx랑 f의 인버스가 있을 텐데 역함수. 그럼 f랑 f 인버스랑 y는 x가 이 세 개가 모두 한 점에서 만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얘를 날려버리고 이 둘이 만나는 교점을 생각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결국은 함수와 역함수가 만나는 곳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만나는 곳의 x좌표가 1,2니까 자, 로그 a의 x 플러스 b 하고요. y는 x 하고 얘랑 둘이 연립하게 되겠죠. 그럼 는 x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해가 1과 2라는 거죠. 그러면 x에 1을 대입하면 성립해야겠죠. 로그 a의 1 플러스 b는 1 합니다. 얘를 기억이라고 두시고요. 하나 더 있죠. 로그 a의 2 플러스 b는 2가 되겠죠. 얘를 니은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기억에서
로그 A의 1은요, 0입니다. 그죠? 진수가 1이면 0이죠, 로그 값은. 따라서 B는 1이 나옵니다. 이걸 니은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로그 A의 2는 B가 1이니까 로그 A의 2가 1이 돼야 되겠죠. 그럼 로그가 1이 되려면 밑과 진수가 같아야 되지. 따라서 A는 2가 됩니다. 그럼 A와 B를 모두 구해줬네요. 아시겠죠? 자, 함수와 역함수는 반드시 y는 x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주어진 함수와 y는 x와의 교점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9번. 함수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a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상수 ab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지금 보면 두 가지 조건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림에서. 자,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2라는 사실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뭐죠? 0,4를 지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점근선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라는 것과 그리고 0,4를 지난다라는 거죠. 자, 이 점근선은요, 평행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얘는 지금 y는 로그 2의 x라는 이것의 그래프를 어떻게 한 겁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평행이동한 거죠. 그런데 얘는 원래 점근선이요. x는 0, 즉 y축이 점근선이죠. 얘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2로 옮겨간 거지. 그러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x축 방향으로 방향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따라서 a는 2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 이제 함수가 a를 찾았으니까 x 플러스 2 플러스 b다 하고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조건 뭐 있습니까? 0,2를 지난다, 4를 지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4는 로그 2에 x에 0을 대입하면 2 플러스 b가 되죠. 자, 로그 2의 2는 얼마인가요? 네, 얘가 1이죠. 얘는 1입니다. 그래서 1을 이항해 주시면 b는 3이다 하고 구해지겠습니다. a와 b를 모두 구했죠. 자, 아니면 정의역을 이용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로그 함수의 정의역은 진수 조건을 따져주시면 정의역이 바로 만들어집니다. 그죠? 자, 진수 조건 x 플러스 a가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럼 x가 마이너스 a보다 크다인데 지금 여기 그래프에서 확인해 보면 그래프가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 있죠. 그래서 a가 2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a를 2로 바꿔놓고 0,4를 대입하시면 또 b가 구해진다는 거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함수 y는 로그 2의 x, 그 다음 y는 로그 2의 4x의 그래프와 두 직선 x는 1, x는 4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지금 이 두 그래프는요, 두 그래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부터 먼저 판단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있는 함수식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얘는요, 로그 2의 x와 로그 2의 4를 더한 거죠. 그지? 진수의 곱은 어떻게? 로그의 합으로 분리할 수 있으니까. 그럼 얘는요, 어떻게 되느냐? 로그 2의 x 플러스 2가 되겠죠. 4는 2의 제곱이니까. 그죠? 그러면 로그 2의 x라는 원래 여기 처음에 주어진 이 함수의 그래프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러면 y축으로 2만큼 그대로 평행이동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여기를 잘라가지고요. 잘라놓고 빨간색으로 할까요? 네. 여기를 이렇게 잘라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라 놓고요. 이 부분을 A라고 두고 이 부분을 B라고 두면 여기 있는 넓이가 바로 A와 합동이 되겠죠. 여기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A와 합동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기를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지. 이렇게 칼로 싹둑 잘라버립니다. 잘라가지고 얘를 여기다 붙이면 합동이니까 딱 붙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뭘 구하면 되나요? 네.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주어진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와 동일하게 되겠다라는 거죠. 아시죠? 그래서 가로 길이가 얼마인가요? 1에서 4까지 3이죠. 세로의 길이는 2가 되겠네요. 따라서 넓이는 6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다음 세 수의 대소를 비교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지수와 로그의 대소 비교는 밑이 같을 때, 그죠? 밑을 같게 할 수 있을 때가 대부분 나타나는데, 밑이 같을 때는요. 밑이 같을 때는 어떻습니까?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즉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1번. 얘는요. 뭐가 될까요? 네. 4제곱근 16은 4제곱근 2의 4제곱이니까 그냥 2입니다. 2의 1제곱이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세제곱근 4의 제곱이다 하는 것은요. 지수로 고쳐보시면 4는 2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얘는 3분의 1제곱이 되겠죠. 3분의 1제곱. 그 다음 밖에 또 제곱이 있죠. 그러면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지수끼리 싹 다 곱하는 것이니까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분의 1에 2분의 1인데 지금 앞에 있는 두 개가 앞에서 했던 두 개가 모두 밑이 2죠. 그럼 얘도 밑을 2로 바꿔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요. 그래서 2의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럼 여기서 누가 제일 크냐?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함수죠. 증가함수이니까 지수가 가장 큰 얘가 바로 가장 큰 수가 되는 거지. 두 번째 게 가장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누구죠? 첫 번째. 그 다음은 세 번째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작은 수를 왼쪽에 적는 게 보통이죠. 수직선이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니까. 그래서 가장 작은 수는 세 번째 수가 가장 작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수가 두 번째고요. 그 다음 가운데 있는 수가 가장 큰 수다라고 이렇게 대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도요.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밑이 2분의 1로 모두 똑같으니까 앞에 있는 걸 진수의 지수로 올려주겠습니다. 얘는 옆으로 적지 않고요. 그냥 밑으로 쭉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얘는요. 로그 2분의 1에 5분의 1을 세제곱해야 되니까 125분의 1이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로그는 로그 2분의 1에 제곱이 올라가면은 9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로그 2분의 1에 마이너스 2가 올라가면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러면 4의 제곱은 16인데 마이너스 때문에 역수가 돼서 16분의 1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큰 수는 누구냐? 밑이 1보다 작죠? 밑이 1보다 작은 로그는 이렇게 감소함수입니다. 감소. 그래서 지수가 작을 때, 진수가 작을 때 큰 수가 됩니다. 그리고 진수가 가장 큰 로그가 제일 작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진수 중에 가장 큰 게 누군가요? 분자가 모두 1이니까 분모가 어떨 때요? 분모가 작을수록 큰 분수죠. 그래서 가운데가 가장 큽니다. 진수가. 그러면 진수가 가장 클 때 로그는 가장 작기 때문에 밑이 1보다 작아서 가장 작은 수가 되니까 지금 두 번째 있는 로그 2로그 2분의 1에 3분의 1, 얘가 가장 작은 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누군가요? 그 다음은 얘죠. 세 번째 거. 세 번째는 위에 있는 원래 주어진 걸로 우리가 적어 주셔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맨 앞에 있는 애가 가장 큰 로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2번. 정의역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정의역이 주어져 있고 다음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지수와 진수 자리에 2차식이 들어가 있죠. 2차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니까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입니다.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는
어떻습니까? 예,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 얘를 fx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fx가 최대일 때 y는 최대값을 가질 겁니다. 그 다음 fx가 최소일 때 y도 최소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밑이 1보다 크니까 이 전체는 증가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수가 클수록 큰 수가 되고 지수가 작을수록 작은 값이 나올 거라는 거죠.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fx의 최대 최소를 찾아야 된다는 거지. 그죠? 그럼 fx를 완전제곱식으로 고쳐서 마이너스 3의 제곱이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4가 필요하네요. 그럼 얘는 이렇게 3에서 축이 3입니다. 자, 범위는 0에서 4까지 주어졌죠. x의 범위가. 그러면 4는 여기 가까이 있고요. 0은 멀리 있겠죠. 3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3을 기준으로. 그럼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프는. 그죠? 그러면 여기서 fx의 최소값은 어떻습니까? 어떻죠? 최대부터 찾을까요? 자, fx의 x가 얼마일 때? 자, x가 최대 0일 때, x가 0일 때 fx의 최대값 얼마가 되죠? 최대값 0 대입하면 여기 0 대입해 보시면 되죠. 5가 나옵니다. 최대값 5가 나오고요. 그 다음 x가 얼마일 때요? 3일 때, 여기가 최소죠. 3일 때 fx의 최소값은 얼마가 됩니까? 3을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4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자, f가 최대일 때 최대가 된다 그랬으니까 fx의 최대값을 지수로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x에 0을 대입해도 됩니다. 그래서 3에 5가 돼서 3의 5제곱이 되죠. 그러면 얼마인가요? 243이 됩니다. 그 다음 최소값은요. 지수 fx가 마이너스 4일 때죠. 그래서 마이너스 4 해주시면 81분의 1하고 최대값, 최소값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2번. 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얘는요. 밑이 1보다 작죠. 밑이 0하고 1 사이이기 때문에 2분의 1. fx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라고 우리가 뒀을 때 그지? fx가 최소가 될 때 y는 최대가 됩니다. 그죠? 왜? 감소함수잖아요. 그래서 진수가 작을수록 로그는 커지더라 라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fx가 또 최대가 될 때는 y가 최소가 되겠죠. 자, 그러면 fx의 최대값, 최소값을 먼저 찾아봐야 되니까 완전제곱식으로 고치겠습니다. 완전제곱식으로 고쳐보면은 플러스 8까지 나오겠네요. 위로 블록이죠. 위로 블록인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두고요. 범위가 나와야 되는데 축이 2입니다. 그죠? 네, 축이 2예요. 그런데 주어진 x의 범위를 보니까 0에서 4가 나옵니다. 그러면 2를 기준으로 해서 0과 4는 똑같이 떨어져 있죠. 2씩. 그래서 여기 0과 4에서 함수값이 같은 값이 나와요. 그럼 이렇게 해서 쭉 내려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0과 4는 같은 값입니다. 그래서 fx의 최대 최소를 구해보면 x가 0일 때 또는 4 해도 됩니다. x가 0일 때 fx 최대값이 최소값이죠. 0일 때 최소값이 얼마가 나오나요? 0을 대입해보면 되죠. 4가 나오겠네요. 계산해보시면 4입니다. 자, 그 다음에 x가 2일 때 fx가 최대값을 가지는데 fx의 최대값이 얼마인가요? 2를 대입해보면 8이 나오죠. fx에다 대입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주어진 로그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우리가 찾아봐야겠죠.
자, 최대값은 어떻습니까? f가 최소일 때 최대값이 된다 그랬으니까 f의 최소값 4죠. 이 4가 진수로 갔을 때 최대값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로그 2분의 1에 4는요. 2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 다음 최소값은 로그 2분의 1에 f가 최대값, 즉 8을 가질 때 해주시면 8은 2분의 1에 마이너스 3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이 최소값이 되겠죠. 아시겠죠? 자, 13번 x에 대한 방정식 절대값이 있습니다. 5x-25는 k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그럽니다. 보통은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을 취해 봐야 되겠지만 얘는 식이 간단하기 때문에 짤막하게 계산을 한번 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5의 x-25라는 값의 절대값이잖아요. 그게 k가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k 한 개랑 5의 x-25가 k다 하는 것과 이렇게 두 개로 나타낼 수가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그랬을 때 얘를 넘깁니다. 5의 x가 25 마이너스 k다 하고 하나 적을 수 있고요. 그 다음 5의 x는 25 플러스 k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얘가 둘 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죠? 서로 다른 두 실근 5의 x 즉 y는 5의 x랑 이렇게 하지 말까요? 자, 5의 x는 항상 양수가 나와야 되죠. 항상 양수.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 얘도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면 k는 25보다 작아야 되고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네, k가 커야 되겠죠. 마이너스 25보다. 그죠? 그런데 절대값이니까 k가 음수가 나오면 말이 안 됩니다. 그죠?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절대값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k는 0보다 커야 된다가 있어야겠죠. 그럼 얘는 필요 없는 놈이 돼버릴 거고요. 따라서 k는 0보다 크고 25보다 작다라고 해결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걸 나타낼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냐면 y는 절대값 5의 x-25라는 그래프와 y는 k라는 상수함수 그래프 두 개의 교점을 우리가 확인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거죠. 자, 얘는요. y는 5의 x-25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서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5의 x-25라는 것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느냐. 원래 여기 0,1을 지나는 5의 x 그죠? y는 5의 x 그래프를 y축으로 마이너스 25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래서 점근선이 원래 여기 이렇게 x축이 점근선이었는데 밑에 마이너스 25만큼 이렇게 내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려버리고 나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얘를 이제 어떻게 했어요? 절대값 해버렸죠. 절대값을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요. 여기 음수로 나타나는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x축에 대칭해서 양수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점근선이 이렇게 와서 25의 점근선이 생겨버립니다. 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얘가 지금 이 절대값 그래프입니다. 이때 y는 k가 여기에서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직선이 그어지는데 얘가 이 그래프와 어떻게 만나야 되죠? 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겠죠.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니까.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0보다 크고, 그죠? 0보다는 커야 되고요. 25보다는 내려와야겠죠. 따라서
k의 범위는 0보다 크고 25보다 작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눈으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이렇게 식으로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프 그리는 방법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4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 x제곱 플러스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성립해야 됩니다.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죠. 그럼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려면 뭐죠? 얘가 x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입니다. 그죠? 그런데 항상 0보다 커야 돼요. 얘를 이렇게 함수로 본다면 x의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 나온 결과를 y로 볼 수 있죠. 그럼 그 y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의 y 좌표가 항상 0보다 커라, 즉 x축보다 위에 있어라,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럼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x의 개수가 지금 x 말고 2 로그까지가 x의 개수입니다. 얘가 b예요. 그래서 짝수니까 4분의 d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2의 a 제곱이고요.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는 1, c가 이만큼이죠. 그래서 4로그 2의 a 빼기 3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로그 2의 a 마이너스 4로그 2의 a 플러스 3하고 여기 제곱인데 제곱 안 적었네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보통 치환을 한다 그죠? 그래서 로그 2의 a라는 걸 t로 치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t로 놓으면 자, 로그 함수의 치역은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면 t는 실수다라고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치환을 하면 범위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죠.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됩니다. t-1과 t-3이죠. t가 1과 3 사이죠. 그런데 t는 원래 뭐였나요?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t는 원래 로그 2의 a였죠. 얘가 1과 3 사이다라는 이제 부등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1과 3도 밑이 2인 로그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2의 세제곱 8이와이겠죠? 그러고 나면 a와 2와 8을 진수끼리 비교하는데 밑이 어떻습니까? 1보다 크죠? 그럼 증가함수니까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해서 a의 범위가 구해졌습니다. 자,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사실.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하는 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주 나옵니다, 이거는. 자, 15번.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보조 배터리의 초기 불량률은 12.8%였습니다. 매주 불량률을 절반으로 감소시킬 때 보조 배터리의 불량률이 처음으로 0.1% 이하가 되는 것은 몇 주 후인지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불량률이 굉장히 세네요. 12.8%면 굉장히 센 편입니다. 이걸 이제 반으로 계속 줄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불량률이 12.8%면 어떻게 해야 되죠? 100분의 12.8, 즉 1000분의 128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얘가 1주 후가 되면 반으로 줄인다 그랬죠. 절반으로 감소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2분의 1을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1000분의 128에다가 2분의 1을 하나 곱해줍니다. 자, 그 다음 2주 후가 되면은 또 매주 절반으로 감소시킨다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또 반이 줄어들 거니까 2분의 1을 또 곱해야겠죠. 그죠? 반으로 줄일 때마다 2분의 1을 곱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점점점 가서 n주 후가 되면 이 7 아닙니다. n입니다. 자, n주 후가 되면 1000분의 128의 2분의 1의 n제곱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0.1% 이하가 돼야 된다. 즉 1000분의 128 2분의 1의 n 얘가 0.1% 0.1%는 얼마죠? 1000분의 1이죠. 1000분의 1 이하가 되라. 자, n 대신에 x를 써도 됩니다. 어차피 이 지수 부등식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1000을 우리 날려줄 수 있죠. 1000을 날려줍니다. 그러면 2분의 1의 n제곱 그리고 128도 우변으로 보내주시면 128분의 1이 되죠. 그런데 128분의 1은요. 2분의 1의 7제곱이죠. 따라서 지수끼리 비교를 지수끼리 비교를 해보시는데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밑이 0과 1 사이죠. 그러면 부동호 방향은 어때야 됩니까? 네, 반대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몇 주 후부터입니까? 7주 후부터는 0.1% 이하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함수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 위의 서로 다른 두 점 a, b에 대하여 선분 AB의 길이를 2루트 10이다 그랬고요. 직선 AB의 기울기는 3이다 그랬네요. 이때 두 점 AB의 X좌표를 각각 A, B라 했을 때 2의 A제곱 더하기 2의 B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A가 B보다 작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일단 그림으로 먼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굳이 확인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예의상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두 점 AB에서 만나는데 만나는 두 점이 이제 두 점 AB를 이렇게 설정을 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AB가 있어요. 이때 A의 X좌표를 A라고 한다 했고 B의 X좌표를 B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A의 좌표는 뭐가 되죠? A, A를 X에 대입해서 Y좌표는 2의 A가 되게 돼요. 자, 그 다음 점 B의 좌표는 B, 2의 B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AB를 연결한 선분의 길이가 2루트 10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AB의 기울기는 3이다 그랬으니까 기울기부터 먼저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AB의 기울기는 X좌표의 증가량분의 Y좌표의 Y값의 증가량, Y의 증가량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얘가 얼마요? 3이죠. 자, 그럼 2의 b제곱 마이너스 2의 a제곱이라는 것을 우리는 3b 마이너스 a다 이렇게 고칠 수 있겠죠.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어디서 쓰일 거냐면 여기 선분의 길이 있죠. 선분의 길이를 표현하면은 y좌표 길이 빼고 제곱한 것이 필요하니까 얘가 필요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선분 AB의 길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죠. b-a의 제곱 플러스 2의 b 마이너스 2의 a 이것의 제곱이죠. 그죠? 근데 얘가 얼마죠? 2루트 10입니다. 자, 그러면 양변 제곱에서 루트를 없애주고요. 없애주고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의 b제곱 마이너스 2의 a제곱을 우리는 3의 b-a다 하고 바꿀 수 있다. 기울기에서 이런 식이 하나 나왔죠. 그래서 바꿔보겠습니다. 자, b-a 해서 이걸 모두 제곱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 우변도 제곱을 하면 40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 괄호를 풀면 어떻게 됩니까? 제곱을 적용하면은 얘가 9가 되죠. 그죠? 그리고 b-a의 제곱이니까 얘랑 같지. 그래서 10 b-a의 제곱이 40이다. 그러면 따라서 b-a는 얼마냐 하는 걸 찾을 수 있겠네. 자, 10으로 나누면 4죠. 그리고 b-a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데 b가 크잖아요. 그러면 b-a는 얼마? 2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거지. 됐죠? 그럼 b-a가 2니까 얘를 다시 여기다가 딱 대입을 해주면 2의 b-2의 a는 얼마가 됩니까? 얼마죠? 3 곱하기 2 해서 6이 나오는 거지. 자, 이때 우리는 2의 a 플러스 2의 b를 찾아야 되니까 그지? 뭘로 계산한다? 이걸 가지고 얘랑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이걸 찾아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b-a가 2다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우리가 b는 a 플러스 2다 하고 바꿀 수 있죠. 그럼 얘를 또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2의 a 플러스 2 마이너스 2의 a는 6이다 이렇게 되죠. 앞에 있는 a 플러스 2제곱 이 부분이 여기 플러스 2제곱을 앞으로 뺄 수 있죠. 왜냐하면 2의 a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4 곱하기 2의 a 마이너스 2의 a는 6이다 하고 되겠네.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3 곱하기 2의 a가 되는 거지. 알고 계시죠? 2의 a로 묶어내면 4 빼기 1이니까. 그럼 3으로 나눴다. 따라서 2의 a 제곱은 얼마가 됩니까? 2가 나옵니다. 되시죠? 우리는 a가 얼마인지 몰라도 상관없죠. 그래서 여기서 종료. 자, 그 다음 얘를 다시 여기다 또 대입을 해줘요. 그지? 그러면 2의 b 마이너스 2의 a가 2로 바뀌고 6입니다. 그러면 2의 b 제곱은 8이다 하고 또 구해지겠네요. 따라서 2의 a 플러스 2의 b 제곱은 얼마죠? 2 플러스 8 해서 10이다 하고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오른쪽 그림은 두 함수 y는 2분의 1의 x제곱과 y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점선은 x축, y축에 평행하다. 그래서 각각의 이 그래프 위의 점들을 우리가 a, b, c, d, e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y는 x다 하는 이 직선을 이용해서 각각의 점선이 나타내는 이 값들이 어떤 값들인지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여기가 d죠. 여기 d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가 d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e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만나니까 이 점이 또 e가 되겠죠. y좌표가.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a, e가 되는 거죠. a, e. 그 다음 이 점의 좌표는 b, d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점, 이 점은 필요 없네. 여기죠. 여기는 얼마인지 알 수 없네. 여기부터 가겠습니다. 자, 이 점의 좌표는 e, d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여기 c죠. 그럼 여기도 이렇게 꺼주면 여기가 c가 됩니다. 쭉 와서 여기 만나는 점 있죠? 이 점은 b, c가 되는 거지.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럼 기억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2분의 1의 d입니다. 얘는 여기 지수 함수의 x에다 d를 대입한 거지. x에다 d를 대입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d가 올라가야 되겠네. 그죠? d. 그러면 여기 d, c를 지나기 때문에 d를 대입하면은 c가 나와야 한다. 그래서 자, 이렇게 적어도 되겠네요. 2분의 1의 x 이것은 d, c를 지남으로 2분의 1의 d는 c 해서 얘는 맞는 말이다. 옳은 것이다. 라고 확인이 되고요. 자, 그 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은 지금 c하고 e인데 c와 관련이 있는 건 우리가 여기죠. 여기 d, c. 그지? 자, 그 다음 e와 관련이 있는 건 여기입니다. e, d. 그럼 여기 공통으로 들어간 게 d이기 때문에 e와 c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d, c 보겠습니다. d, c는 어느 점 누가 지나는 점이죠? 지수 함수가 지나는 거지. 그래서 d, c 다 적어봐야 되겠네. 자, 적어볼게요. 2분의 1의 x 얘는 d, c를 지난다. 그죠? 지난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의 d는 c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로그 함수 있죠. 로그 함수 얘는 어디를 지납니까? 여기 e, d, e와 관계 있는 값을 지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e, d를 지납니다. 그래서 e, d를 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어떤 값이 만들어지냐면 지난다가 아니지 지난다죠. 어떤 값이 만들어지냐 하면은 로그 2의 e는 d다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c하고 e의 곱을 구해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죠? c랑 e를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e는 2의 d제곱이다 하고 고쳐줍니다. 자, 그러면 c랑 e랑 곱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보겠습니다. c, e를 곱하게 되면은 2분의 1의 d제곱과
2에 d제곱을 곱하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 해서 d가 되겠지. 그죠? 그럼 얘는 얼마인가요? 1의 d제곱이니까 결과는 1이죠. 그래서 니은도 옳은 것이다 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A와 D죠. A와 D. 그러면 A와 D가 연관되는 곳을 이제 찾아봐야 됩니다. 여기 A하고 E가 있고요. 그러면 A랑 그지? E가 있는데 A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니까 E가 들어있는 것 중에서 D가 들어있는 것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E, D. 공통으로 E가 들어있고 A와 D를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럼 D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안 적어도 되겠죠? A, E는 누가 지나죠? 지수함수가 지나죠. 그러면 2분의 1에 A를 대입하면은 E가 나오죠.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E, D는 로그 함수가 지나고 있으니까 로그 2에 E는 D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 A 플러스 D니까 자 D는 로그죠. 근데 A도 고쳐줘야 되니까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자, A는 로그 2분의 1의 E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로그 2분의 1의 E는 마이너스 로그 2의 E다 하고 고쳐줄 수 있죠. 왜냐하면 밑이 2분의 1이면 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앞으로 빠져나갈 수 있지. 그죠? 그래서 빠져나가서 마이너스 처리됩니다. 그러면 A 플러스 D를 우리가 계산해야 되겠지. 그러면 로그 마이너스 로그 2의 2죠. A가 플러스 로그 2의 2죠. 둘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0 되겠네요. 그러면 D것도 옳은 것이 된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 D것 모두 옳은 것이 됐습니다. 자, 좌표를 보시고 필요한 두 값이 같이 나온 곳은 없습니다. 지금 같이 나온 곳은 기억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필요한 거 C랑 E죠. 니은은 그러면 C랑 E가 들어있는데 여기도 E가 있지만 C랑 E가 들어있는데 공통인 문자가 들어있는 두 개를 이용하시고 마찬가지 A, D도 A와 D가 있으면서 공통인 문자가 있는 것을 둘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확인해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18번 정의역이 1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에서 함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네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그 로그의 성질이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겁니다. A에 로그 B에 C 했다 이거지. 지수에 로그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맨 아래에 있는 문자와 맨 위에 있는 문자의 자리를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결국 얘와 같은 것이다 라는 거지. 여기 이거 있죠. 여기 x의 로그 2제곱 얘가 뭐냐 하면 2의 로그 x다 하고 바꿔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주어진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면 얘랑 얘는 같은 거니까 이 둘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니까 제곱 처리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곱 될 거고요. 그 다음 플러스 2하고 곱하기 2에 얘가 뭔지부터 먼저 할까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2에 로그 100x인데 얘는 100 플러스 로그 x죠. 그죠? 근데 얘가 얼마예요? 2입니다. 얘가 2잖아요. 로그 100은 2입니다. 그죠? 그래서 2 플러스 로그 x인데 이 2를 앞으로 또 빼줄 수 있잖아요. 2의 제곱은 4니까 빼주면 얘가 어떻게 되죠? 8 처리가 될 거고 지수에는 로그 x만 남게 될 것이다 라는 거지. 됐습니다. 자, 여기서 2의 로그 x라는 이것을 우리가 t로 치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t로 놓으면 t의 범위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그걸 여기 있는 범위를 이용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다 할게요. 1의 x의 100입니다. 자, 이걸 일단 로그 처리를 해야겠죠. 로그 x 해주시면 얘는 0이고요. 100은 2가 되겠죠. 양변에 로그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런 다음 밑이 2가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겠죠. 이렇게 해주면 지금 이 2가 지수 자리에 들어가야 되니까 4가 될 거고요. 여기는 1이 되겠죠. 2의 0제곱 1. 아시겠죠? 그러면 t의 범위는 1에서부터 4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t로 치환을 했으니까 t제곱 플러스 8t라고 바뀌게 되죠. 그런데 범위는 1에서 4입니다. 완전 제곱식을 고쳐야겠지. t 플러스 4의 제곱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16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래프를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가 된 거니까 여기가 축이 어딥니까? 네, t는 마이너스 4죠. 축이 마이너스 4입니다. 그치? 그래 놓고 우리가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주어진 범위가요. 지금 t 범위가 1에서부터 여기에 1에서부터 어디까지요? 4까지죠. 자, 그럼 이때 필요한 그래프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죠.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프가 1일 때, t가 1일 때, t가 4일 때만 확인해 주시면 되니까 t가 4일 때 최대값이 나오고요. t가 1일 때 최소값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자, t가 얼마? 4입니다. 자, 이때 x는 얼마일까요? 자, t가 4인 건 여기서 나왔죠. 그러면 올라가서 확인해 보면 x가 100일 때지. x가 100일 때 자, t4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64 마이너스 16이니까 얼마가 되나요? 48이 나오겠네요. 최대값 48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t가 1일 때, 자, t1은 여기서 나온 거죠. 여기 1. 타고 올라가 보면 x도 1일 때입니다. 그래서 t가 1일 때는 x가 1일 때가 될 것이고요. 그때 어떤 값을 가지죠? 최소값을 가지죠. 자, 최소값은 t1을 여기 t로 치환해 놓은 함수에다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25 빼기 16이니까 최소값은 9하고 구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학생들이 많이 까먹는 경우가 있는 이 로그의 성질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얘 둘은 같다라는 거 확인해서 2차 함수의 형태로 치환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9번 세라믹 재료 A에 대한 실험을 시작한 지 T1 초후, T2 초후의 측정 온도를 라지 T1, 라지 T2로 하자. 그때 A의 열전도 계수 K는 다음과 같더라. 공식이 있네요. 자, 여기에 맞춰서 값을 잘 대입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 자체는 몰라도 관계없어요. 식만 잘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 실험을 시작한 지 10초 후, 20초 후에 온도가 200도, 202도입니다. 자, 그 다음 측정 온도가 206도가 되는 건 몇 초 후냐 그랬으니까 자, 10초 후 우리가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10초일 때 200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초 후에 얼마가 됐죠? 202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206도가 되는 건 언제냐? 206도가 되는 건 언제냐 그랬으니까 얘를 x초 후다라고 한번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시간과 두 개의 온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K라는 열전도 계수를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이 둘을 가지고 먼저 식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K는 T2, T1, 라지 T2, 라지 T1 온도죠. 그래서 202도 빼기 200도 처리하면 되고요. 분자는 시간입니다. 로그 몇 초? 20초 빼기 로그 10초 이렇게 되겠죠. 그죠? 2 빼기 1이니까 방향 잘 보시고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얘를 정리하겠습니다. 분모는 뭐죠? 2입니다. 분자는 C의 로그 계산하시면 2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기억이라고 두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얘 둘을 가지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200도일 때 10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수가 10인 로그는 1로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을 이용하겠습니다. 그러면 206도랑 200도가 되겠죠. 그리고 로그 뭡니까? 로그 x 마이너스 로그 10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자, 그럼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6분의 c 그지? 로그 x 마이너스 1이죠. 이때 우리가 x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기억에서 여기 니은 이건 니은 처리할까요? 그러면 기억을 니은에다 대입을 하겠죠. 어떻게 대입합니까? k에
2분의 C 로그 2를 대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분의 C 로그 2는 6분의 C 로그 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양변에 C분의 6을 곱할 거예요. 그러면 자 우변을 좌변으로 갖고 와서 적겠습니다. 6분의 C가 날아가겠죠. 그러면 6분의 C가 약분돼서 사라지고요. 빼기 1은 하고 C도 약분되고 2가 6이랑 약분되면 3 로그 2가 되겠네요. 3 로그 2는 로그 8이죠. 3이 올라가서 지수로 올라가니까 로그 8이 됩니다. 그럼 로그 x는 로그 8 플러스 1입니다. 자, 1을 우리가 로그 10이다 하고 계산할 수 있으니까 로그 80이 되겠네요. 따라서 x는 얼마가 됩니까? 네, 진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80초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80초 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